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6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긴장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냉철한 얼음보다도 더 차가운 상태로 나의 머리와 나의 심장을 식혀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대통령 자리에 계시던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하고 감금하고 지금 이 나라의 법치는 죽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께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썩어빠진 이 나라의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난 12.3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각성하고 국민들을 계몽하였던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길게 보십시오. 그리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하고 감금한 이런 폐악질을 일삼는 이 나라의 사법기관, 이 나라의 공안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이자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함께 단죄를 해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 감금하는 나라에서 왜 나라의 비밀을 팔아먹은 전직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첩죄, 여적죄를 적용하지 않고 어떠한 식의 기소나 어떠한 식의 고발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 공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어디에서도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올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2년 반 동안 미국의 가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조 바이든 민주당 정권은 바로 2020년 부정과 불법과 조작 불법으로 만들어진 가짜 정권, 침해 정권, 그리고 부도덕한 정말 DEI 정신에 빛나는 LGBTQ를 주장했던 거짓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 정권이었음이 만천하에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지 1월 20일 취임했으니까 이제 2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의 4년 8년 동안 한 것보다 더 획기적인 개혁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자, 지금 한덕수 총리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산불 현장도 다녔었지만 제가 바라보는 것은 NSC,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지금 긴급 소집했다는 것이죠. 자,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었을지 밖에서 알 수는 없겠지만 뭔가 지금 급박하게 워싱턴과 조율을 하고 있다, 시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재명이가 2심에서 무죄로 됐다 그러는데 아마 이재명이도 지금 겁에 쫄아서 지금 잔뜩 아이들을 데려갔죠. 봤더니 전현희, 이현주 이런 여자애들부터 해갖고 수십 명이 옆에 붙었는데 아마 정청래도 그렇고 애들 다 오늘 놀랬을 거예요. 분명히 실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죄가 나온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실 것도 없어요. 왜? 길게 끌고 가야 쓰레기 옆에 또 다른 작은 쓰레기들을 끌고 가서 한꺼번에 도말해서 불태워서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순간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요, 내각제를 추진하는 자들과 또 그 내각제를 바라는 중국 공산당이 뒤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이 내각제 추진 세력들은요, 여야 할 것 없이 다 포진했어요. 한중 의원연맹이라는 애들은 100%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162명이나 한미 의원연맹에 동참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이 기득권을 보장받고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걸 헤쳐먹으려고 현재 이와 같이 은큼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연히 딜이 들어갔겠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야, 윤석열 대통령, 이라고까지는 불렀을까? 당신 말이야, 빨리 포기해. 하야하고 우리 내각제로 가는 거에 빨리 도장 찍어. 그러면 네 목숨 살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제라고 하는 순간 이 나라는 망하고 이 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미 표방한 바가 있었어요. 이건 TV조선에서 입증해 준 얘기예요. 뭐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중국의 시진핑과 대결해서 싸워서 전쟁해서 이게 되는 상황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조 바이든 정권 있던 윤 대통령의 앞부분 2년 반은 미국의 가짜 정권, 민주당 정권 하에서 만약에 그들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야, 이거 부정선거가 중국 애들로 같이 했고 우리나라도 했고 얘네들이 미국 가서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즉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극도로 지금 절제를 하고 2년 반을 참고 견뎌 왔던 거죠. 그러나 작년 11월 5일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작전 지휘를 한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파악하고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한 거예요. 아마 국방부 장관도 그 사건, 이 전체 계획의 모든 면을 다 알지는 못했던 거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사전에 방첩사에 대한 보안, 정보소에 대한 지원 보안 모든 작업을 해놓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그 회하에 있는 비밀 공작기관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 작업을 한 거죠. 아메리칸 파이라고 그 백악관 만찬석상에서도 불렀지만 아메리칸 파이는 단순하게 팝송이 아니에요. 반전가요입니다. 에?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노래였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단순하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뭐 팝송을 좋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왜 그 노래를 불렀는지도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의미를 새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이고 들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연기를 하느라고 나는 문재인의 호위무사인 것처럼, 나는 문재인의 아바타인 것처럼 문재인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충직한 신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면 그것은 지금까지 연극영화과를 부전공한 윤석열 대통령의 쇼죠. 제수처죠. 남을 속이기 위한, 소위 말해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네 발자국을 뒤로 후퇴하는 이와 같은 지금 전략과 전술을 써왔던 거죠. 자, 지금은 전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세계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야 됩니다. 본인이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미국 워싱턴에서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짱여우샤라는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지금 상당 부분 군권을 좀 장악을 했는데 시진핑 워싱턴을 간 사이에 북경에서 아무 일도 없을까?
자, 지금 시진핑이 미국을 갔는데 거의 동시에 털시 에버드 DNI가 아니면 존 레클레프 CIA 국장이 시진핑 일가와 중국의 그 최고위층의 부정한 생활들, 해외 재산 은닉, 도피시켜놓은 이런 것들을 공개해버릴 경우에 시진핑과 참모들이 워싱턴에 왔다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북경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죠. 자, 그러면 본의 아니게 시진핑은 미국으로 망명을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그동안 꼬부쳐놨던 돈, 또 시진핑의 딸은 하버드를 이미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영어가 또 몸에 익숙해 있을 테고, 그러니까 보기 좋게 시진핑이가 뭐 뉴욕이나 뉴저지 아니면 날씨 좀 버지니아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아바타가 아니라 그동안 조 바이든 정부 하에 이 판세를 뒤집기에는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참고 인내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돼? 문재인을 여적죄로 잡아넣는 것부터 해야 돼요. 문재인을 형법 제93조 여적죄 1심으로 끝나는 바로 그 죄입니다. 죄가 결정된 뭐다? 바로 사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너 도대체 USB 안에 뭐 집어넣어서 보냈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USB 안에 자그마치 1700개에 달하는 대항목이 줄줄이 박혀 있어요. 그 대항목 속에는 첫째, 중수로 발전 방식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들어가 있어. 둘째,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들어가 있어. 셋째, 방위산업, 우리나라 산업체에 소스코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넣었다는 얘기야. 패스워드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만 있었을까? 주한미군에 대한 거,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 첩보,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헌납하기 위한 그 짓을 USB 안에 담아 보냈단 말이에요. 언제? 2018년 4월 27일 도보다리에서 건네줬어요. 그러면 그때 국정원장은 서훈, 차장은 김상균, 그 밑에 대북전략국 무슨 국 쫙 있겠죠. 이 USB가 만들어진 것을 당연히 찾아서 규명을 해서 구속 처리를 했어야 돼. 안 했죠. 누구 때야? 김규현 국정원장 있을 때야. 응? 차장 권춘태, 김수현. 그때 세 명이 똑같이 김규현, 권춘태, 김수현 세 사람이 잘려나갔죠. 그 덕분에 그 양아치 홍장원이가 차장으로 올라가고 직무대행을 하면서 또 수억 원을 슈킹할 수 있는 조례기회가 됐던 것이고. 자, 그렇다면 전임 국정원장 김규현 씨는 문재인을 때려잡는 일을 충실히 안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깜빵에 가야 돼. 현재 조태용 국정원장도 지금 문재인의 범죄 행각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대역죄를 졌어요. 국가 반란죄, 국가 모반죄, 간첩죄를 저질렀어. 즉 형법 제93조에 여적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해야 될 일은 가장 강력한 국정원장을 박아 넣어야 돼요. 피도 눈물도 없이 목숨 던져서 일할 수 있는 자를 국정원장에 앉혀서 국정원이 대통령의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국정원을 재가동해야 돼. 예를 들어서 국내 부서 없앴지만은 국내 곳곳에 모든 영역에 숨어 들어와 있는 외국 간첩들, 중국 간첩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간첩들을 색출하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해야 돼. 응? 옛날로 치면은 DDT를 뿌려갖고 병균을 다 죽이는 이런 작업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사회 영역에 간첩을 색출하게 해서 국정원 직원을 다 갖다 박아놔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 순서부터는 저절로 풀려집니다. 자동적으로 풀려나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밥만 처먹는 사료값만 낭비하는 이런 개쓰레기 기생충 집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원장도 어찌 보면 직무유기로 구속 처리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복귀하자마자 나라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 기초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을 쇄신하는데 쇄신으로 그치면 안 돼. 없애서 새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작업을 피도 눈물도 없는 비스마르크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그 국가정보원 자리에 임명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국가의 공무원들이, 특히나 정보기관 요원들은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살릴 그 전선에 모조리 다 투입을 하고, 그것을 거부한 애들은 모조리 다 일벌백계식으로 다 처형하든지 잘라내버리면 된다고. 이걸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적진을 깨부술 때는요, 적장을 잡아서 목을 베버리는 게 가장 빠르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북 같은 경우 북한도 김정은이 하나 없애버리면요, 전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가성비 제일 높은 비밀 공작 사업을 통해서 바로 북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중국 공산당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브레이크도 안 달린 이 전차군단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브레이크도 없는 미국 전차군단에 같이 탑승을 해야 돼. 그리고 같이 탑승해서 바로 그냥 질주해서 가면서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모르고 까불고 지내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누구?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혹은 저 뒤에 숨어있는 유승민이 뭐 김무성 이런 것들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해서 지금 헌법재판관을 4월 18일 날 문영배와 이미선이가 나가게 되면 대통령께서 새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중국 대사들이 또 주한 중국 대사가 걱정하는 것처럼 헌법재판관 수를 대통령 측근으로 포진을 해서 지금 민주당부터 조국혁신당부터 진보당부터 위원장당 해산을 해서 국회를 파쇄시켜야 돼요.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총선부터 새로 해야 돼. 지금 머리가 돌아가는 이현주 같은 애들 총사퇴하고서 총선 새로 하자 그러잖아요. 이현주가 머리가 좋은 게 확실히 맞아요. 얘 결혼 3번 했거든. 결혼을 3번 한다는 얘기는 벌써 남자를 골랐는데 이게 조금 지나 보니까 아니다 싶어. 빨리 갈아타는 거야. 버려. 2번, 3번이나 한 친구니까 머리가 아주 총명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야권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애는 이현주야. 총사퇴를 하자는 이유가 있어. 왜? 그래야 나는 개념 있는 정치인이 되고 나는 똑똑한 여자 정치인이 돼서 다음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 본인 스스로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건 아는 거야, 이현주는. 그러니까 저렇게 똑똑한 얘기를 하죠. 결혼 3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할 타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뭘 한다? 대통령께서 돌아와서 이 개혁 작업을 할 때 정말로 대통령을 철저하게 밀어줘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분 많을 거예요. 뭐 하는 자식이야? 막 이래가면서 그냥 개혁도 안 하고 부정선거도 안 밝히고 말이야. 형편없는 놈이라고 막 욕들 많이 했었잖아, 그동안에.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쇼를 했던 거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전공을 한예종에서 연극영화과를 했대.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 정도로 이번에 연극을 한 거야. 아시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속았어 보니까. 심지어 국방부 장관도 속은 것 같아. 김영현 장관도. 다 몰랐던 것 같아, 김영현 장관도.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모종에 이 히든 카드가 있어. 포카로 말하면 하우스 정도가 아니야. 지금 로얄 스테이트 플러시를 쥐고 있어. 쥐고 있는데
차마 아직은 못 밝히는 거죠. 이게 밝혀지고 나는 순간에 조중동을 비롯해서 MBC, KBS, SBS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보시라니까.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요. 꿈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우리 자유공화 시민들의 이 대각성이야말로 이 나라의 이번에 혁명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광문 나오기 피곤하시죠? 한 주 쉬셔도 됩니다. 여의도 나오기 세이브 코리아 모임에 나오기 힘드세요? 그러면 하루 한 주 쉬셔도 돼요. 꼭 의무감 있게 꼭 매번 출석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의 정신만큼은 이 나라가 각성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일에 동참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문재인을 구속하고 문재인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여당이란 자식들이 지금 내각 책임제 들고 나서 이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여당 안에 전략 전술이 전혀 없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 어떻게 해야지 적을 깨부시고 어떻게 해야지 적들을 갖다 진멸해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런 여의도 쓰레기들 진짜 없다고 생각하고 쟤네들 개혁장치 벌려나가려면 딴 거 없어요. 인재를 등용하시면 돼. 응? 똑똑하고 청렴하고 애국심이 있고 충성심이 있는 그 같은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등용을 해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저런 거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뭐 조기용이 보건복지부 저런 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이번에 권한대 했던 뭐 최상목이 이런 것들 서울대 나오고 무슨 고시 붙어갖고 말이야 평생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간신들 이런 애들은 쓰면 안 된다고. 지금 최상목이가 뭐 박근혜 때 뭐 안종범 비서관을 도와서 뭐 했다고 지금 고발한다며. 그럼 그때 고발 안 하고 왜 지금 고발해? 정신 나간 놈들이지. 자, 어제 천막당사 바람에다 부서진 거 보셨죠? 쟤네는 하늘도 이미 버린 애들이야. 그리고 제명이가 오늘도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냥 개나 소나 다 달고 갔잖아요. 개나 소나 다 달고 가서 위세 잡으려는데 재판정에서 무죄가 나왔다며요. 이재명이도 모르고 간 거야. 사실은 뒷구멍으로 뭐 작용도 했겠지. 돈이 그렇게 많은데 또 딴짓 안 했겠어요. 그러나 재명이도 이제 오늘 끝나는구나 싶어서 뭐 청래도 데려가고 언주도 데려가고 전현도 데려가고 인현도 데려가고 막 그랬는데 자, 여러분 그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대법원에 가서 다시 뒤집어집니다. 잠깐 지금 나온 거는 내각제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포위해서 지금 겁박하고 당신 빨리 하야해. 대통령 그만한다 그러고 헌법 개정을 내각제로 한다고 빨리 이걸로 돌려. 이거를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제로 가는 순간 나라가 망하고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각제 개헌을 안 합니다. 자, 지금 힘의 충돌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각제 추진하는 중국 공산당 비호 세력들이 같이 지금 맞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 우리 자유공화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각성이 돼서 정확한 분별과 판단을 하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필승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 뭐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문재인을 양산에서 잡아 올리는 거야. 지금 문다혜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좀 바뀌었죠? 이 얘기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에서 했던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넣어버리겠다는 얘기지. 어디다가. 그런 데 놓고 이제 갈아버리겠지. 에? 뼈도 가죽도 살도 동시에 다 갈려버리겠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김종숙. 야, 김정숙이가 국정원에서 우리가 공작금으로 써야 되는 특활비를 갖다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깔맞춤한다고 쓴 돈만 해도요. 그게 얼마인지 몰라. 지금 수천억이라는 얘기가 있고
수백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다 조사해보면 나오겠지. 응? 국정원에서 북한을 갖다가 격침시키라고 북한 애들을 포섭하라고 준 그 공작비, 특별활동비를 가져다가 김정숙이가 사사롭게 썼다. 그 뚱뚱한 몸을 갖다 가리는 머리, 어깨, 무릎발, 온 전신을 휘감고 몇 천만 원씩 하는 가방과 각종 액세서리, 목걸이, 뭐 뿌러치, 반지, 뭐 팔찌, 발찌까지 이런 걸 하면서 낭비한 그 돈 이런 걸 다 조사하면은요 국정원장 했던 사람들 구속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김정숙이가 해외 순방할 때마다 국정원에서 동영상 비디오도 만들어서 갖다 바쳤대요. 여사님 이번에 가시는 데가 이런 곳입니다 이러고. 할 짓이에요 그게 정보기관이.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과 문재인 처 김정수, 그 다음에 딸 문다혜, 아들 문준용, 이 일가족들의 비리와 불법 부정을 파헤쳐서 먼저 때려잡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노무현인의 집구석도 파헤쳐서 그거 다 잡아내야죠. 1년에 아마 조 단위로 돈을 갖다 아직도 벌고 있을 텐데 어디서? 베트남에서. 왜 그런지 아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일로 인해서 분노하시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고통도 약간의 진통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봄이 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집 마당에도 지금 산수유가 피고 또 목련꽃이 좀 봉오리를 좀 터뜨리려고 준비 중에 있고 옆에 또 개나리들도 움찔움찔하고 또 연산홍, 철쭉, 진달래도 지금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유공화 애국시민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전진, 중단 없는 전진, 불태전의 의지를 갖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필승의 신념으로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유튜브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